무지하고 미숙한 존재는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기 안의 내면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구역인데 그나마 외부보다는 자기 내면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껴서 '나 빼고 다 이상해. 나는 선하고 나는 약해.' 요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존재고 사람들은 매몰차고 냉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사람들은 나빠.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요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자체가 자기 안에 너무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인지하는 정도가 아직은 자기 안에 정도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큰 상처를 겪었어. 그러면 이제 그 상처가 절망스럽겠죠. 나라는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내가 너무너무 비극에 빠져 있으면 세상이 비극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하면 잘 살아가는지 규칙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대응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돌려 말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현상들을요, 자기의 상처에 빗대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줄까 말까, 건들까 말까, 어쩔까 저쩔까, 다 나에 의해서. 날 미워하나 싫어하나, 날 인정해나 인정해 주지 않나. 모든 사람들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 자기를 좋아해 줄지 말지, 자기를 인정해 줄지 말지, 자기의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네. 이 세상은 내가 갖고 싶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곳이야. 너무 슬프다. 이 세상은 나한테 익숙한 곳이야. 이 세상은 나한테 낯선 곳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아예 그걸 그렇게 정의 내려 버리고 "이건 매우 객관적인 거야."라고 하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만의 비좁은 세상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니까 어항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정말 비좁은 어항 같은 곳이군.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이러면서. 그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도 거치면 '아, 사실은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더 보이는 곳이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전체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런 인지가 없으면 자기의 가능성을 한계를 짓는다는 게 가장 큰 유감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혐오를 하거나 불신하고 자기 능력을 평범 또는 평범 이하의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과거에 빗대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 버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러겠지.'라고 해 버리기 때문에 더 나은 가능성들을 발견해도 '저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도 낮고 자기 삶에서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놓은 판단 안에서 현실적인 거겠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하고 나만 특별히 우울하고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자기만의 상처와 자기만의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존재와 똑같은 상태를 겪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한 존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만의 마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만큼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만 굉장히 특별하고 불운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며 세상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게임이라는 전제하에 그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자기라는 게임 캐릭터는 더더욱 이해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에 대해서 파악한 만큼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설정값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 환경값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사람들이 뻔하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파악하기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차원을 살아가는 영혼이었다면 영혼들 각각의 개성이 정말 정말 다양해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영혼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차원이면 저차원일수록 인간들이 정말 틀에 찍어낸 것처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투성이이기 때문에 행동 패턴도 똑같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 치유가 아직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만 정말 힘든 걸 거야. 나만 유독 불행했어. 나만 너무 아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 주변에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눈을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여정을 거치고 있고 우리 모두는 같은 상태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착각에 빠진 엑스트라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기의 한계값을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며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에만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외부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고 성취감을 주길 바라고 인정과 사랑을 주길 바라고 많은 호응을 해주고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성취를 하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실망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외부에 무언가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정말 몰상식하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기저심리를 파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 거야. 근데 기저심리를 파악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기저심리와 내 기저심리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족 혐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냥 한 행동에만 집중을 하고 저랬으면 안 됐지라고 주장만 하고 있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를 라이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라이트하게 표면의 껍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 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사고에 깊이 있는 요런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고 울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이다 보니까 나는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선하고 약한 존재인데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나쁘고 정말 정말 못돼 먹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굉장히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 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요. 누군가는 그 한계값을 많이 벗어나서 본인의 독립적인 또 다른 결핍에서 선택을 하거나 그 결핍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본인의 의지하에 선택을 하는 이런 성숙한 존재들이 아주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통제가 엄청 잘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이성적이어 보이고요. 아니면 자기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여기가 무뎌졌거나 본인이 굉장히 무력하게 포기한 상태면 또 그게 약간 해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성숙하지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삭히고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대로 결핍을 쫓고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를 증명시켜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증명시켜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돌려받고 자기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랑 세상을 자꾸만 구분짓고 사람들이 저렇게 추악하고 저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아무리 별로여도 저 존재랑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웃기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화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굉장히 약하고 너무 가련한 피해자고 선의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몰라서 남들한테 이런 행동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과거를 성찰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에는 최소한의 너그러움이 생겨요. 이해심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만났던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애초에 사람들은 요 정도가 디폴트지라는 걸 인지를 하면 나의 소중한 걸 맡기지 않고 어떤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게 돼요, 타인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씁쓸하네요, 믿고 싶지 않네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또는 이 사람한테 이런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화도 나지 않고 그냥 상대한테 선물로 나의 진심이나 혜택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줍니다. 진심도 진심으로 돌려받길 바라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상대도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상대한테 무언가를 줬을 때 돌려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었을 때 거의 못 돌려받는데 그건 상대방이 배은망덕하거나 나쁜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저파장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다.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불필요한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자원, 시간, 요런 것들을 타인한테 또 이제 막 내어주지 않게 돼요. 왜냐면 어떤 것들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굉장히 헌신적일 수 있는 이유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헌신적이신 거예요.